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6% 정도 떠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30% 이상 상회했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23년도에 AI 붐이 일고 나서 실적에 나왔었던 그 성장세보다 삼성전자의 지금 1년 성장세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폭도 그만큼 나왔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 됐으면 원래는 지금 한 요 정도 한 22만 원대 또는 21만 원대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9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된 거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고객사들, 발주처들 다 어디 있죠? 미국에 있죠. 그럼 미국 시장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였었던 9월과 10월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장세가 담보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지금 성장세에 대한 확인까지 끝났어요. 예상치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잡고 있었던 실적 예상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자, 내용 보세요. 26년도 뒤에 2라고 붙어 있죠. 26년도 12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4분기까지 모았을 때의 연간 실적입니다. 2라고 되어 있는 건 에스티메이트, 예상치입니다. 어때요? 227조 원. 예상 실적이 그래요.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예상치는 40조 원. 근데 실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 57조 원이라는 수치는 연간 실적으로 봐서 21년도 5년 전 실적이 제일 잘 나왔죠. 어때요? 51조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 기준에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사상 최고입니다. 분기 하나만 따졌을 때. 그러면 올해 26년도에 220조 원이 찍힐 거라는 거. 요게 만약에 이거 이하로 하회하려면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3월달 뭐가 있었죠? 이란과의 전쟁. 그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부분. 이렇게 예상치를 30% 이상 상회하면서 환율이에요. 환율이라는 건 뭡니까? 수출을 하죠. 수출을 했을 때 고환율이 적용된다? 그럼 달러를 벌어와서 원화로 바꾸고 실적은 원화 표시 실적이 나와요. 똑같이 달러로 받아오더라도 원화로 바꿨을 때 실적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되게 정치색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치 관련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율이 높아진다? 어느 임계점이 있죠. 그랬을 때 뭔가 국가 부채가 터지면서 결제 불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IMF로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때는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탑 티어예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이닉스까지 붙어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만 가지고도 한국은 IMF로 갈 가능성이 0%다. 0%.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높아진다. 실적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계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환율은 2,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환율을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건 환율이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 한국이 위기에 빠질 거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거예요. 애초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삼성전자 기준에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발생하는 원리 자체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뜨는 건데 지금 실적 확인 과정이 있었을 때는 2차 상승이 나온다. 2차 상승은 1차 상승 여기 9월과 10월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 나왔었던 이런 1차 상승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실적 확인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서 증명했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실적 성장세, 탄탄한 실적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근 2년 동안 10배 이상 상승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 5배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즉 100만 원을 다시 갈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원래는 400만 원 그리고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는 한 1000만 원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주식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된 건데 다시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중요했다면 1월과 2월달 그리고 9월과 10월달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왔냐고요. 실제 내용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 밑으로 내려서 쭉 내려서 보더라도 1월 달에 그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 구간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잡혀왔습니다. 즉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 선반영이 되었다. 근데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30% 이상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정확하게 요 날이죠. 3월 18일 날 가격대에 걸려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붙는데 그 변수는 뭐예요? 이란과의 전쟁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를 밀어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린 이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ISC 그리고 뭐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유하면서 가자. 즉 지금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통점 찾으세요. 무조건 저가에 매수한 적이 없다. 저도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걸 굳이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주가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뜹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장기간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협상안을 안 받아들이고 쳐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약간의 개선점은 있지만 근데 미국은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날까지 있고 2에서 3주 더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가 나왔나요? 나스닥의 저가는 높아졌잖아요. 주가는 이렇게 선반영한다고요. 이란과의 전쟁 끝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하지만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 바닥 확인 과정은 이미 지나왔다. 시세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건 우리가 비싸게 사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가격 확인 모두 끝나고 매매를 했을 때 49%, 43%의 수익 구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반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신고가. 그쵸? 주도주만 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거나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반도체의 시세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결과는 어때요? 42%, 13%, 17% 내려보면 54%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달부터 매매 구간을 잡아왔는데 결과 보면 어때요? 23%의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그럼 이쪽 구간에서 뭘 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뭐 ISC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다른 종목군들 보더라도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76%대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뭐 불안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잘 나오는 건 알았으니까 여기서 실적 확인 과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부터 또는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그 냄새만 나더라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나 ISC나 대덕전자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시세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제가 어떻게 매매해왔고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 내용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선반영된다. 그리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근데 실적 확인 과정이 지나면 주가는 2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9월과 10월 달에 삼성전자 움직였었던 거, 1월과 2월 달에 삼성전자가 움직였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100만 원 갑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간다. 그럼 삼성전자는 항상 이렇게 사고 팔고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계속해 나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 여기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4월 7일 날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보합권 마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적 예상치를 훌쩍 넘겼고 시장 기대치를 넘겼지만 주가는 보합권. 강조했었던 가격적인 매물 소화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불안 요인도 있죠. 이란과의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었던 데드라인이 7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반등도 확인해야 돼요.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 시장에서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 그리고 이란 전쟁과 삼성전자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번 주 안에 다 종료됩니다. 중요한 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타점 공유하는데 그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자, 밑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발표 후에 강세 출발, 장중 계속 매물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대는 3월 17일 고가 부근 것 같다. 가격 조정은 끝났지만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 이것조차도 바닥 확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거고, 확인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추가 매수 포함해서 관련주들을 대거 매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인정하고 갑시다. 근데 반등 확인 과정에서 무조건 매수관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주도 섹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하되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바이오 이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방은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이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인데 0606 화면이에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주가는 선반영되고 가격이 먼저 올라옵니다. 가격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것 말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대덕전자, 삼성전자 시세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덕전자 시세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3월 달에도 시세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AI 투자, 미국에서 AI 투자가 계속 진행되지 않았었다면 대덕전자의 시세, 즉 PCB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결과는 뭡니까? 시세가 또 나왔다. 그리고 저는 23%의 수익 구간. 자,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나왔느냐? 빠졌죠. 빠지는 거 보고 팔았죠. 그리고 빠르게 반등 나왔죠. 그리고 매수한 결과 23%의 수익 구간.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먼저 가격이 반영합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AI 쪽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가격 버텨요. 데이터 센터 늘어나? 그럼 어디까지 가요? 로봇까지 갑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176%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큰 로봇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주도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9550-7100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갑니다. 우리는 항상 동일해요.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거. 즉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이때 수급은 뒤따라서 붙을 수밖에 없다. 수급만 봤을 때는 단편적인 내용밖에 못 보지만 가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무언가 시장에 악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AI 에너지 원전 쪽이죠. 삼성전자의 시세가 없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시세가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AI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미증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188%. 188%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 구간을 잡으려고 보고 있다는 점. 단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는 매도해야 될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말고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즉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대덕전자, ISC 이런 종목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가야 되고요. 삼성전자의 바닥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수 구간이 나올 거고 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